자, 이 영상은 상난이도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자, 상난이도 문제를 다 풀이한 후에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가 볼게요. 1번에 가. 자,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x의 증가량 b-a분의 y의 증가량 b분의 2-a분의 2가 되는데, 자, 분자를 통분하면 b-a분의 ab-2a-2b ab분의 2a-2b가 되고요. 이제 ab가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a 빼기 b 빼기 a로 약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요. 따라서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ab분의 마이너스 2에 이거 a, a분의 2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b분의 2의 x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C라는 거는 이 직선 AB의 x절편이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합시다. x절편은 마이너스 최고차함계수분의 상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AB 곱하기 AB분의 2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예요. 통분하면은. 그러니까 AB가 약분되면서 A 더하기 B 되죠. 그죠? 그래서 가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 봅시다. AB와 OD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자, D의 좌표가 D는 AB의 중점이죠. 그죠? AB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일 거예요. 그죠? 이 2가 약분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OD의 기울기 봅시다. 그럼 이거는 그냥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B. 자, 얘는 통분하면 AB분의 A 더하기 B죠. 그럼 A 더하기 B가 약분되면서 AB분의 2가 되니까 참이 되네요. 그죠? 얘랑 얘랑 더하면 0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가, 나가 둘 다 참이니까 다 봅시다. AB가 2OA일 때 AOC가 2분의 3AOD가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를 보면은 AB가 2OA라고 했으니까 AB의 중점인 D가 AB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AOD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OD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랑 서로 부호만 다르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부호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D에서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 지금 AC의 기울기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래서 AC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CH분의 DH가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C에서 H로 갈 때는 감소하니까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OD의 기울기는 OH분의 DH죠. 근데 둘이 부호만 반대여야 되니까 결국 CH랑 OH랑 같아져요. 맞죠? 왜냐면 분자가 같으니까 분자 날려버리고. 그럼 결국 분모끼리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여기가 같아져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 말은 여기 각이 같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ODC가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근데 요 각은 ODC의 외곽이죠, 그죠? 외곽이니까 이 점 두 개가 ADO의 크기가 될 것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AOC가 2분의 3 AOD다. 그 말은 DOC가 AOD의 절반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맞죠? 그래서 가나다 전부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2번 갑시다. 자, 2번. 우선 요게 무슨 얘기인지 먼저 봅시다. fx가 fx 플러스 4와 같다. 자, 얘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애랑 fx랑 같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같아 버리면 이것도 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는 서로 4만큼씩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4를 주기로 계속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랑 fx 플러스 a가 같다. 주기가 a란 얘기예요. 그러고 가를 보니까 딱 간격이 4죠. 이 4인 간격 안에서 fx가 요런 그래프를 그린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4의 간격에서 나타나는 이 그래프가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fx와 y는 x 플러스 2분의 ax의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얘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a, 요 둘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1,3에 그려지느냐 2,4에 그려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k값이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 k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라서, 자, a가 0보다 크다면 2, 4, 4분면 방향에 그려지고요. a가 0보다 작다면 1, 3, 4분면 방향에 그려져요. 그래서 일단 a가 음수일 때 한번 봅시다. 자, a가 음수라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에 y는 a 하나 이렇게 돼서 이걸 기준으로 1, 3, 4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얘는 2랑 6 사이에서만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빨간 그래프가 2보다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이 점근선이 음수가 돼 버리면 이 그래프를 얘랑 무수히 많이 만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점근선이 양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양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가 양수라고 합시다. 근데 양수여도 이런 데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안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적어도 점근선이 요 2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점근선 때문에 2보다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죠? 근데 그래프가 2보다 위에 있으면 이 까만색 요 요동치는 얘네랑 계속 만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 가능한 거고요.
2보다 위에 있는 요런 애매한 위치에 있어도 가능해요. 그래프가 이거보다 밑으로 못 내려가는 동안 계속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6이 됐다고 해봅시다. 6까지는 다 만날 거예요. 6 직전까지는. 자, 6일 때는 여기서는 만나지 않지만 이쪽 그래프가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A는 2, 3, 4, 5, 6 다 더하면 20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3번 갈게요. 자, 3번 되게 생소한데 일단 A의 좌표를 봅시다. A의 좌표. A의 좌표가 아니라 Q의 좌표. 자,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Y 좌표는 2고 X 좌표가 1 플러스 A죠. 그쵸? 1 플러스 A, 2가 될 거고요. R은 1, 2 플러스 B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 OQR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OQR은 자, 이거 4라고 했죠. 그죠? 4인데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선식 기억나시죠? 사선식으로 구할게요. 이렇게 자, 1 플러스 A 2 플러스 B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넘어가면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8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는 10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A와 B의 관계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B는 꼴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1분의 10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걸 A 더하기 1로 강제로 바꿔주면 뒤에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의 최소값이 산술기하에 의해서 2루트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값은 2루트 10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 최소값이 2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바로 4번 갈게요. 자, 4번은 요 정도 공간에도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저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유리함수죠. 그죠? 유리함수를 쓰라고 낸 것 같죠? 그래서 쟤를 유리함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 두 항을 x로 묶으면 y-2가 되고요. 지금 y 앞에도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에 y-2를 강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 상수항이 생겼죠. 없던 게. 자, 이 상수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좌변에 얼마를 더했을까요? 얘 곱하기 얘를 더했겠죠. 그거를 똑같이 반대편에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x-2에 y-2는 k 플러스 4. 이걸 y는 꼴로 바꾸면 y는 x-2에 2분의 k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자,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2, y는 2인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점근선이 x는 2, y는 2로 값이 같죠. 그쵸? 그럼 저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겠네요. 그러니까 PQ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직선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죠. 그래서 그 말은 P와 Q도 y는 x의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P의 x좌표를 알파 뭐 저걸 F라고 했을 때 F알파라고 하면은 Q를 베타 F 베타라고 하면은 사실은 베타가 F 알파인 거예요. 알파가 F 베타고요. 그러니까 PQ의 x좌표의 곱 알파 베타가 14다라는 말은
결국 알파 더하기 F 알파가 14라는 말하고 같아요.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14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와 F 알파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얘는 X 더하기 Y는 8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F 알파,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죠? 그럼 알파 더하기 F 알파가 8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가 14일 때, 자, OP 곱하기 OQ. OP와 OQ가 사실 같겠죠, 길이가. OP와 OQ가 사실 같을 거라서 OP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OQ의 제곱이든 OP의 제곱이든 상관없고요. 결국 이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라 이 얘기죠. 그럼 다 구했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64 빼기 28이죠. 그죠? 36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5번 갑시다. 자, 5번. 자, B와 C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루트 3이라고 했는데 우리 A와 O를 이어봅시다. A와 O를 이은 요 선분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OBC는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요 O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가 A, A분의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아마 A분의 2, A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OBC를 구해 볼게요. 자, 삼각형 OBC는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또 사선식으로 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4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죠. 그죠? 얘는 뭐예요? 얘가 2루트 3인 거죠. 자, 그러면 요식을 잘 정리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4루트 3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4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자, 이거 보기차식으로 보고 근해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돼요? 2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더하기 4가 돼서 2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A제곱이니까 양수해야겠죠? 마이너스는 빼셔야 돼요. 2루트 3 플러스 4가 돼요. 자, A제곱이 2루트 3 플러스 4니까 얘가 알파인 거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제곱. 자, 그럼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분의 4가 되면 되니까 4 플러스 2루트 3분의 4가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이거 유리화 시키면은 4 빼기 2루트 3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이 되겠네요. 2루트 3 길이 없어져서. 되셨죠? 6번 갈게요. 자, 사실 6번은 그냥 대응시키는 문제라서 그냥 집합을 그려놓고 합시다. 6번 1, 2, 3, 4, 5, 6, 7이 있는데, 자, 가는 이제 요거 상난이도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1대1이란 얘기인데, 이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거 무조건 1대1 대응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x가 1에서 3 사이일 때 f 합성 fx가 fx-2x라고 했으니까 여기 3부터 대입해 봅시다. ff3은 f3 빼기 6이다. 근데 함수값이 1에서 7까지밖에 없으니까 f3이 될 수 있는 건 7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3이 7로 가고요. 그럼 f3이 7이니까 f7이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2도 대입해 볼게요. f의 f2는
자, F2 빼기 4죠. F2 빼기 4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2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봅시다. 일단 6 가능해요, 그죠? F2가 6이면 F6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 1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1은 이미 7이 가져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5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F2는 6이고요. F6은 2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거죠. F의 F1은 F1 빼기 2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가능한 거 봅시다. 자, F1이 5라고 가정해 봅시다. F1이 5면 F5는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F1이 4라면 F4는 2가 돼야 되는데 2는 이미 누가 가져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F1이 3이라면 F3이 1이어야 되는데 1도 누가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서 4랑 3은 안 되고 F1이 5고 F5가 3이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1은 5로 가고 5는 3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남은 4는 4로 가면 이 함수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얼마냐면 6, F3은 7, F4는 4. 그래서 다 더하면 17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자, 이 7번 꽤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다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다 조건이 없다면 그냥 16칸 이렇게 칸이 있는데, 자, 만약에 행번호와 열번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숫자 3개를 고르는 건데 그 숫자의 행번호끼리 겹치지 않고 열번호끼리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 나 조건만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4C3, 이게 행번호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열번호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4C3. 그 다음에 이제 숫자 3개끼리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순서쌍이 나오죠. 좌표를 찾듯이요.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이 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이제 근데 다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소수를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2개, 3개 선택하는 건 상관없고. 그래서 요 16칸 중에 소수가 있는 칸을 X자를 쳐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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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행열 상관없이 소수가 가장 많은 줄이 어디예요? 소수가 가장 많은 줄이 여기죠. 자, 소수가 가장 많은 줄이 여기니까, 자, 저 줄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 볼게요. 자, 여기는 3열이죠, 그죠? 3열 선택을 하는 경우, 3열 선택을 안 하는 경우. 자, 근데 3열에는 소수가 3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소수를 고르는 경우, 소수를 안 고르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3열에서 소수를 셋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죠? 소수를 고르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고, 자, 소수를 골랐다고 하면, 자, 다시 16칸짜리를 작게 그려보면은, 자,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행과 그 열은 아예 선택을 못하죠, 그죠? 그럼 결국 이 선택한 행, 열을 다 제외하고 생각하면 3 곱하기 3짜리 9칸이 남게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9칸 중에 2칸을 행번호와 열번호가 겹치지 않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 줄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3C 곱하기 3C 곱하기 이제 순서쌍을 만드는 방법 2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총 몇이에요? 6, 그 다음에 3C가 3이니까 6 곱하기 9에서 54가지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수를 고르지 않는 경우,
자, 3열에서 소수를 고르지 않았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를 골랐을 때 이제 여기와 여기를 고를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자, 고를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9칸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소수를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죠? 소수가 근데 고를 수 있는 소수가 2와 5밖에 없죠. 그래서 2를 고르는 경우, 5를 고르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 볼게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까지 골랐다고 칩시다. 2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그쵸? 그럼 5도 마찬가지 4가지일 거예요.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근데 문제는 2와 5를 동시에 고를 수도 있죠. 그 경우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한 번을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총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총 61가지 나와요. 자, 저 라인에서 소수를 선택하는 경우 61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소수를 2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는 경우와 여기 지워볼게요. 자, 소수를 얘를 선택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5 또는 13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죠? 5하고 13은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고르는 경우 봅시다. 자, 이제 2를 골랐어요. 그리고 요 라인은 안 고를 거죠, 지금. 다시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여기 6칸인데 자, 왼쪽 줄에서 하나, 오른쪽 줄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왼쪽 줄에서 두 번째 거를 골랐다면은 오른쪽 줄에서는 두 번째 걸 고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2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 또는 13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2가지고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가지씩 나올 거예요. 맞죠? 같은 맥락으로 두 줄에서 하나씩 골라야 되는데 앞에서 고른 번째 줄 건 또 못 골라요. 그죠? 그리고 자, 2, 5를 고를 수도 있고 2, 13을 동시에 고를 수도 있죠. 그쵸? 자, 이렇게 고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2랑 5를 골랐어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5를 골랐을 때 2가지, 2, 13을 골랐을 때 2가지에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얘네 둘을 더한 거에서 빼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총 14가지가 나와서 총 75가지가 나와요. 이게 아마 답지에 답이 84가지로 적혀져 있을 건데 84가 아니라 75예요. 75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8번 갑시다. 자, 8번이 여기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자, 8번을 보시면은 자, 5명이 있는데 나눠줘야 되는 게 총 6개고요. 6개 중에 4개는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이 꽃은 순서를 고려해야 되고 초콜릿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이 하나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명만 2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2개를 받는 친구가 뭘 받느냐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는 그냥 5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죠? 꽃 초콜릿 이렇게 해서 5팩토리얼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꽃 하나 초콜릿 하나를 받는 경우 자, 꽃 하나와 초콜릿 하나를 받는 경우는 일단 이 2개짜리 그룹 안에 꽃과 초콜릿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콜릿은 어차피 2개가 같은 초콜릿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고요. 꽃이 어떤 꽃이 이 그룹에 들어갈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꽃 4개 중에 뭐가 저 안에 들어갈 거냐를 골라주고요. 자, 하나를 고르게 되면 이제 5명한테 나눠줄 묶음이 다 완성이 됐죠. 그죠? 2개짜리 묶음 하나, 하나짜리가 4개. 그 다음에 5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꽃을 두 개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꽃을 두 개 받으려면 일단 두 개로 묶을 꽃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4C1을 해주고요. 두 개로 묶을 꽃을 고르고, 자, 그럼 이제 두 개로 묶었으니까 이제 5명한테 나눠줄 게 다 완성이 됐고,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초콜릿은 순서를 고려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명 중에 초콜릿을 먼저 둘을 줄게요. 근데 이건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니까 5C2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남은 거 3명이고 3명은 순서를 고려해서 줘야 되니까. 자, 이제 각각 계산해 봅시다. 5팩토리알 120이고요. 4 곱하기 5팩토리알 480이고요. 자, 이거 5팩토리알 6,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3이에요. 360 나와요. 그래서 120 곱하기 1, 120 곱하기 4, 120 곱하기 3이어서 총 120 곱하기 8이 되고요. 총 960가지가 돼요. 그래서 답이 960. 자, 바로 9번 갈게요. 9번이 처음 보면 좀 어렵긴 할 건데, 자, 한 자리 자연수들의 집합 A니까 A에는 총 9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이제 1대1 대응을 만들 건데, 자, 만들 수 있는 1대1 중에 저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으래요. 그죠? 자, 가조건 봅시다. 자, F합성 FX1이 X1이고, F합성 FX2는 X2를 만족하는 X1, X2가 존재한대요. 자, 일단 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게 되려면 이렇게 대응이 되든지, 그냥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든지, 아니면 원소 3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대응이 되면 3개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의 fx가 x2가 되려면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자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집합으로 봤을 때.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F1이 9래요. 자, F1이 9라는 거 잠깐 여기다 빼놓읍시다. 여기다 잠깐 빼놓고, 자, 다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fx가 x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원소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는 이렇게 원소 3개가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대응이 돼야 되고요. 2개는 서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3개, 2개는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조건이 없죠. 근데 그 4개도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9번의 핵심은 이제 3개짜리 그룹, 2개짜리 그룹, 4개짜리 그룹이 있을 때 1, 9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왜냐면 F1은 9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1, 9가 3개짜리 그룹에 들어갔다면 아마 1, 9, K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로 1, 9가 3개짜리 그룹으로 들어간 경우 먼저 해보면, 자, 일단 여기 K 자리에 들어갈 하나를 먼저 골라야 돼요. 그죠? 그럼 7개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6개 중에 2개짜리 그룹에 들어갈 2개를 골라줘요. 그럼 그 둘은 서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자, 이제 남은 4개가 문제인데, 자, 4개가 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한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의 수를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잠깐 여기서 언급만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n명이
모두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이건데요. 자, 만약에 두 명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세 명이 있다면 자,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D2는 1이고 D3은 2고요. 자, DN은 이렇게 구해요. 자, 이유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D4는 9예요. 3 곱하기 3이 돼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9를 곱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거 수용도로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7 곱하기 자, 6C이면 15죠. 15 곱하기 9. 자, 7 곱하기 15면 105고요. 105 곱하기 9 하니까 945 나와요. 자, 두 번째 1과 9가 두 개짜리 그룹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두 개짜리 그룹은 마감됐죠, 이제. 자, 그러면 나머지 7개 중에 3개를 골라가야 되는데 자, 3개를 골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x1, x2, x3가 있을 때 이 순서로 대응이 돼도 되지만 이 순서로 대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응 방법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4개 남았어요. 그죠? 자, 원소 4개가 자유롭게 대응이 되면 되죠. 자, 원소 4개가 자유롭게 대응이 되려면 또 곱하기 9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630까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 9가 4개짜리 그룹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1, 9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걔네를 대응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또 2개를 뽑아 가겠죠. 그죠? 자, 2개를 뽑아간 다음에는 대응을 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개짜리 그룹은. 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자, 마지막이 자, 1, 9가 있잖아요. 그죠? 1이랑 9는 이렇게 대응이 된 상태고 자, 만약에 여기서 9가 1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 9, AB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위에서 카운팅을 했겠죠. 그죠? 네, 위에서 카운팅을 했을 거라서 이 경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되는 방법만 찾아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1, 9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남은 2개를 가지고 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35, 70에 12를 곱하니까 840까지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건 새로운 페이지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3개짜리 그룹이 있고요. 여기 2개짜리 그룹이 있고 여기 4개짜리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여기 4개짜리 그룹을 만들 때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2개짜리 그룹이 2개가 생기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만약에 2, 3, 4, 5, 6, 7이 남았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여기서 2, 3을 뽑아가고 여기서 4, 5, 6, 7이 둘둘 그룹이 되는 경우하고 내가 4, 5를 뽑아갔어요. 4, 5를 뽑아가고 2, 3, 6, 7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6, 7이 올라가고 2, 3, 4, 5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그룹을 맺는 경우가 중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7 곱하기 6C2 곱하기 9를 했는데 자, 6C2 곱하기 자, 얘가 6가지가 나오고 얘가 3가지가 나와요. 자, 왜냐면 여기서 아무나 한 명을 정해서
얘가 아무나 한 명을 선택하면 남은 둘이 그룹이 되잖아요. 그죠? 그 특정 한 명이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둘둘 그룹이 나뉘는 경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가지는 그냥 중복이 없이 다 돼요. 중복이 없이 되지만 이 세 가지는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2, 3을 뽑아간 경우, 4, 5를 뽑아간 경우, 6, 7을 뽑아간 경우가 다 한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3을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05가 되겠죠. 105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5 곱하기 6이니까 63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총 경우의 수는 735가지가 돼요. 자,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가 945가 아니라 735니까 자, 다 더하게 되면 자, 735 더하기 630 더하기 840을 합시다. 그러면 2405가 나오게 되죠. 그죠? 아마 답지 2415라고 써 있을 건데 2405가 맞는 답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시다. 10번 볼게요. 자, 10번이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이해만 잘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이해만 잘하면. 자, 일단 10번 한번 봅시다. 일단 gx가 이런 유리함수인데 x가 5보다 작은 데서 정의가 돼 있대요. 자, 얘는 점근선 중에 x는 5가 있지만 자, 여기 y는 1도 점근선일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요 왼쪽에만 그려진 거예요. 그죠? 얘가 gx예요. 자, 그럼 gx는 내가 더 큰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자, gx가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점점 함수값이 커지는 그런 함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자,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자, 왜 3보다 작다고 했냐면 t에서 t 플러스 2까지 f 합성 gx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g에 5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 t 플러스 2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t는 3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자, f 합성 gx니까 자, x가 g에 먼저 대입이 됐다가 걔가 다시 f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 t에서 t 플러스 2라는 요 값은 g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gt랑 g의 t 플러스 2는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겠죠. 무조건 t가 t 플러스 2보다 작으니까 반드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거고요. 자, fx에는 gt에서 gt 플러스 2 사이의 값이 대입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fn은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 거죠. 요 사이의 값이 대입이 돼서 자, 만약에 gt와 gt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면은 gt 플러스 2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f의 gt 플러스 2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면 gt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나 꼭지점이 요 사이에 껴 있다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이 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ht가 f에 g에 t 플러스 2 자, 이게 t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6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어차피 3까지인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구간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요 범위는 t가 커지면 gt도 커지니까 t에 점점 큰 값을 대입하면 요 영역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맞죠?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자, t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었대요. 그러니까 gt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gt에서 gt 플러스 2 요 범위는 f의 꼭지점보다 왼쪽이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가 t가 1이 되는 순간부터 지나가니까 최소값이 6으로 고정이 됐죠. 왜 고정이 됐냐면 이제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t가 1이 되는 순간 g의 t 플러스 2는 f의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x는 gt 플러스 2. 그러니까 결국 대칭축이 뭐라는 거예요? g3이란 얘기죠. t가 1인 순간이랬으니까 g3을 구합시다. g3은 2죠. 그죠? g3은 2니까 f의 대칭축이 x는 2고 꼭지점이 2, 몇일까요? 자,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6으로 고정이 된 거 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6인 것 같네요. 맞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요?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지만 꼭지점이 2, 6이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 나가 있는 거예요. 힌트 나. h-1이 7이래요. 자, h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g의 1이고요. 자, g1 얼마죠? 자, g1은 2분의 3이죠. g1은 2분의 3이니까 f 2분의 3. 그러면 4분의 1a 플러스 6이 7이라는 거니까 a는 4겠죠. 그죠? 자, a가 4가 되고요. 그럼 f5는 4에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이니까 36 더하기 6 해서 42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11번. 자, 10번은 유리함수 문제였다면 11번은 무리함수 문제네요. 그죠? 자, 11번 봅시다. 자, fx가 루트 ax-3 플러스 2인데요. 자, 얘는 꼭지점이 a분의 3,2고요. 진행 방향이 1사분면 방향이 무리함수예요. 그죠? 자, 1사분면 방향이 무리함수니까 자, 얘 역함수는 2차 함수 중에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런 모양이니까 얘를 뒤집으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gx는 뭐냐면 자, gx는 fx와 f 인버스 x 중에 작은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예요. 자, 작은 값이 함수값이 되니까 자, 자, 여기서 문제에서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a분의 1은 0에서 3분의 2 사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a분의 3은 0에서 2 사이의 값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보다는 작으니까 자, y는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좌표가 y좌표보단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여기쯤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조금 더 뾰족하게, 조금 더 볼록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럼 얘 역함수는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볼록하게 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겠네요. y는 x 위에서 물론 만날 거고요. 그죠? 자, 그 중에 자, gx는 그럼 둘 중에 어디일까요? 자, 둘 중에 함수값 작은 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작은 것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만 가져가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x좌표가 2겠죠. 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x-n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y는 x-n이라고 합시다.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얘가 y는 x보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빨간색 그래프와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자, y는 x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 교점은 여기 두 개죠, 그죠?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hn의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자, 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이 3개가 되죠. 그래서 2개에서 3개로 바뀌었다가 쭉 내려가면서 접할 때까지 3개였다가 접하게 되는 순간 2개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지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요, 그죠? 근데 자, 중간에 2가 되는 요 지점은 한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함수값이 2였다가 어느 순간 3이 됐다가 자, 여기서 잠깐 2였다가 바로 1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2가 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인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H1하고 H3이 같은데 그거보다 H2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H1과 H3 사이에 더 큰 함수값이 껴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H1과 H3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함수값이 1인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함수값이 1인 거 사이에 2나 3이 껴있을 수가 있나요? 이 사이에? 중간에 다른 함수값이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둘 다 2라고 해봅시다. 자, 둘 다 2라고 하면 이쪽에 1이 있고 이쪽에 3이 있으면 사이에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얘가 3이 되면. 그래서 H1은 2, H3은 2, H2가 3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자, 문제는 H3은 여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2는 언제 나온다고 했냐면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곡선의 방정식 찾고요. 자, H3에서는 이 직선이 y는 x-3이니까 자, 이 역함수와 y는 x-3이 접한다라고 놓고 네, 이제 풀이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f 인버스 x 구할게요. f 인버스 x는 자, a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와 x-n이 x-3이죠. x-3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a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ax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3a 플러스 7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을 씁시다. 자, 판별식은 a-4의 제곱 빼기 12a-28 얘가 0이 돼야 접하죠, 그죠?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20a 플러스 16 마이너스 2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자, 죄송해요.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라서 가운데가 20이 아니고 자, 플러스 8a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a예요. 그래서 얘가 2, 6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6에 마이너스니까 a는 6이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a는 2분의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6이겠죠, 그죠? 자, 이제 f 인버스 x가 6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건데요. 자, 얘가 y는 x와 만나는 그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얘를 x라고 두고요. 양변에 6을 곱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6x가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7은 0이 나오죠, 그죠? 자, 얘 해를 구해볼게요. 얘 해는 x는 어떻게 되냐면, 자,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7이니까 3루트 이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 자, y는 x와 만나는 두 점 중에 오른쪽 더 큰 점이 아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일 거예요, 그죠? 얘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5 플러스 3루트 2고요. 5 플러스 3루트 2는 4보다는 확실히 크거나 같죠, 그죠? 크죠, 아예. 자, 그러니까 G4를 구하고 싶으면 4를 어디다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죠? 자, 4를 대입합시다. 4를 대입하면, 자,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6분의 7 나오고요. 이 둘이 더하면 13,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